상당히 비싼 차를 때려 부시는 일이 있었는데 김남욱 변호사님. 네. 예. 어제 저녁 8시 20분경에 있었던 어제? 일입니다. 예. 예. 이 경찰에 신고 전화 하나가 걸려왔는데요. 이 조계사 앞에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을 때려 부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예. 이 경찰이 신고받고 이렇게 출동을 해서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차량이 고급 외제 차량으로서 거의 뭐 차량 가격이 굉장히 고가죠. 예, 1억에서 1억 3천만 원가량 되는 그런 외제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 외제차를 골프채로 휘두르고 발로 차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누구 차냐?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경찰이 이 차량을 부수고 있는 이 30대 남성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술을 마신 이 남성이 본인의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기 차를 자기가 네. 부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손괴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예. 이 경찰로서는 자기 차량을 저렇게 때려 부수는 거 이거 네. 말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것을 입건하지는 못했고요. 그래서 정식으로 좀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.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이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을 대리기사와 함께 이동을 또 해가지고 조계사 정문 앞에 대로에 가서 또다시 2차 난동을 부린 겁니다. 차량을 네. 또 심하게 부수고 그래서 또 그것을 보고 이제 또 신고를 받아가지고 2차 출동을 하고요.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경찰이 출동했는데 또 경찰이 출동을 했다가 다시 이제 철수를 했는데 또 철수를 하니까 또 부시고 예. 그래서 경찰이 3차까지 출동을 했던 이 사건입니다. 과거에 벤츠 차량을 부수는 일은 그거는 회사에 항의하기 위한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기 차를 이렇게 했느냐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되기는 좀 황당스러운데 네.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진술로는 어떻게 진술을 했는가 하면 울적해서 그랬다. 울적해서. 예,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내면에 울분이 있었고 그 울분이 있었는데 이제 음주를 하면서 그 내면의 울분이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성적 제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자기 차인지 리스 차량인지는 확실하게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. 예. 여하튼 그 자동차를 그 울적한 마음에 자동차를 부수고 그리고 마지막 워딩이 미안하다라는 워딩을 쓰는 거죠.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자기 차를 자기가 부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? 그럼 경찰이 그래서 입건을 안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문제는 두 가지로 봤는데 경찰은 음주를 하긴 했지만 음주하고 대리 기사를 불러가지고 이동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차를 옮겨서 또 부셨는데. 거기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. 그러니까 음주운전 안 했잖아요.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 승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본인 차인지 리스 차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경찰이 판단할 때는 본인이 아무튼 책임지는 차인 걸로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를 자기가 부셨기 때문에 만약 이걸 처벌하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고 놀래서 뭐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뭐 아니면 경범죄 처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결국은 네. 입건을 안 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은 뭐 울적했었다고 울적해서 저 비싼 차를 때려 부수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돼요. 아니 울적하다고 차를 부숩니까? 그건 울적한 사람 많은데 차 다 부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. 왜 좀 이해는 안 돼요. 왜 저게 정말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. 저런 행동이 경찰 입장에서는 입건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마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입건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사실 이제 형법적으로 따지면 타인 소유, 타인 재물이면 뭐 절도죄나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고 타인 재물이면 그때는 분명히 손괴죄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게 저 자동차에 보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네. 그 보험은 고의 손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든요. 네. 내가 의도적으로 그 자동차를 고의로 부쉈기 때문에 네. 그런 사이드 밀러를 내가 고의로 부숴왔다. 그럼 보험회사에 이거 뭐 재물 이게 부서졌으니까 보험 처리를 해달라. 네. 200만 원 정도의 어떤 사이드 밀러가 200만 원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0만 원 되는 사이드 밀러 가격도 보상받을 수 없고 앞 유리 깨진 것도 보상받을 수 없고 중간에 스크래치 낸 것도 다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그 리스가 이제 운용 리스가 될지 아니면 금융 리스가 되는지에 따라서 소유권은 분명히 달라질 건데 그 소유권이 만약에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저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괴죄의 가능성 여부는 열어놓고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비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? 지금 네. 사이드미러 이게 워낙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흠집이 패널당 100만 원 초반 이거 아마 더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. 패널당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하나 사이드 면마다 조립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그 부분만 하나하나당 100만 원이라는 거고요. 예. 그것도 이게 교체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도장만 들어간 겁니까? 만약에 이제 이것을 완전히 이제 뭐 들어가거나 뭐 깨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
교체 더 들어가죠.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4, 5천만 원 차 한 대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